다면 더 크게 생각하라. 역사에서 배워라. 다음, 지금 행동하라. 돈은 영리하게 굴리자. 실천하라. 그리고 작게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돈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식이다. 2번, 젊은이여 야망을 갖지 말라. 그것은 구체적인 목표의식이다. 빌 게이츠도 그저 아주 가까운 미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먼 미래를 본 게 아니고 가까운 미래를 봤다. 3번 자격증을 믿지 말라. 4번 성실함으로는 안 된다. 성실함만으로는 승부하는 시대가 갔다. 능력이 성실보다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5번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기회는 오직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6번 돈과 친해져라. 7번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8번 당신의 경쟁 상대는 보통 사람이다. 천재 앞에서 주눅 들지 말라. 9번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가 세계 48위랍니다. 2000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국의 뇌물 공여 지수가 19개 수출 주도국 중에서 18위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 우리 서점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저자죠. 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이다. 사람들이 위선의 이탈을 벗고 자본주의적 경제관념을 올바로 갖기 시작했고, 부자들이 모두 도둑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다. 10번 물건 잘 사는 법. 구매 시점과 가격 구조를 파악해 구매하라. 11번 바가지 요금 탓하지 말라. 12번 모든 일은 궁합이 맞아야 성공한다. 13번 삶이 만만하다면 미래는 없다.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라. 14번 금융기관 특성 제대로 알자. 15번 예금 이자도 속을 따져라. 목돈을 정기예금 할 때는 절대 한 계좌로 만들지 말라. 16번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이걸 직주근접이라고 합니다. 17번 주택 마련은 미래를 위한 적금인가? 40대 전후의 가장이고 자금이 된다면 집을 살 것을 권유한다. 자기 집이 없어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번 사탕 발림에 속지 말라. 세금 우대라는 이름에 미혹되지 말라. 19번 경쟁자는 될수록 피해가라. 핵심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경쟁자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그들을 피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번 영어 잘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종종 영어를 못하기에 통역사를 고용하지만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은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하라. 21번 간접 상품 평균 수익률 믿지 말라. 22번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23번 집을 싸게 사는 방법. 집을 살 때 깎는 법도 배워라. 24번 집을 쉽게 팔려면 여심을 잡아라. 여자의 마음을 잡아라. 25번 당신의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26번 좋아하는 일 하려면 돈부터 벌어라. 27번 돈 잘 벌고 폼나는
일은 찾지 말라. 돈 잘 벌고 폼나는 일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28번 장사꾼보다 사업가가 되라. 29번 성공은 준비하는 사람 몫이다. 30번 경제는 냉혈동물이다. 경제의 피는 차갑다. 31번 책은 단숨에 몰아서 읽어라. 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31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토지 투자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비법은 토지를 개발할 줄 알아야 하고 토지를 개발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토지 개발을 통해서 함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벨로퍼로 가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땅을 사야 하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사지 말고 개발이 쉬운 땅을 사라. 다음 부동산 투자가 진짜 투자다.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돈을 버는 흐름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본인의 자본보다 더 큰 부동산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하라. 초보일수록 중개업자나 전문 컨설턴트와 친분을 쌓아서 자문을 구하는 게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라.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부자들의 자산 중 평균 53.1%가 부동산 위주 자산이고 부동산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사람들이 72%로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형성해 왔음을 보여주고 부를 형성 기여하는 투자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최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팁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문회 단골 메뉴가 병력 면제와 이중 국적, 위장 전입과 농지 취득, 업무상 기밀 이용을 해서 투기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청문회에서. 경실련 발표 노무현 정부 때 3,000조가 올랐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벌써 2조가 올랐답니다. 고위직 1급 공무원들 전 현직 65명의 집값이 평균 3억이 올랐고 최고 17억이 올랐다. 세 번째,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명역앞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에 입주하는데 피가 벌써 7억이 붙었습니다. 또 광명역앞 서밋 플레이스는 로얄층이 12억 갑니다. 분양가 5억이 10억으로 뛰어 올랐고 과천, 분당, 의왕, 용인, 광명, 광교, 수도권 핵심 역세권 공통점이 84평방미터 기준 약 10억 정도 됩니다. 토지 개발과 도시 개발은 상식입니다. 4번 정보를 가지고 도로공사 정모 부사장 같은 사람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어요. 그린벨트 땅, 군사보호지역, 맹지,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 땅에서 용도가 비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지역의 근생 상업지 주거지로 바뀌었고 이런 정치인들 예를 들면 손모씨 또 나모씨 조모씨 TV에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31배가 뛰었답니다. 땅값이.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최초로 판교에 20만 평의 테크노밸리가 들어갔습니다. 판교보다 9배 더 큰 곳이 있습니다. 광명에
181만 평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까지 20분 소요되고 여의도역까지 15분, 판교역까지 20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향남역 역세권은 일종 주거지가 870만원, 또 상업지가 2100만원 지금 호가하고 있는데, 판교역 같은 경우는 또 평균 6,500만원입니다. 평당. 최고 중심 상업지가 평당 9,2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판교에는 1,270개 기업이 들어갔는데, LH에서 평당 1,200에 분양했는데 6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자 변호사인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고 있고 직장인입니다. 가난하고 오피스텔 1억 5천에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고 5천만원을 땅에 투자해서 그 땅이 2억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후에 삶은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내년 7월 달에 결혼합니다. 세곡동에 전세 6억짜리를 들어가는데 남편이 의사입니다. 그 대신에 부자인 은행원 벤처 C클래스를 5천만원에 사서 4년 후에 그게 1,500짜리로 1,5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자리 걸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하면 투자한 사람이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 조선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평당 2,500만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평당 2,3천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억대로 다 상승되었죠. 1기 신도시 평당 같은 곳, 3기 신도시, 1기, 2기, 3기 신도시 100%가 그린벨트였습니다. 3기 신도시는 대토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리처 회사에서 개발을 합니다. 시행사가 보증을 하고 채권을 지급합니다. 환지 방식과 입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7번 광명역 역세권 소규모 2기 신도시, 소규모 2기 신도시인데 외곽 지역에 6차선 대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10년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역반경 500m에는 상업지로 개발됩니다. 이케아, 세계 1위 매출을 올리는 이케아가 들어갔고 코스트코가 들어갔고, 왜 이런 유통상업지가 1,200만원, 평당 1,200에 분양되는데 현재는 6천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일반 상업지는 평당 8천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8번 판교는 연간 79조 원의 GD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연간 78조, 인천광역시가 연간 76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형 박달 테크노밸리 181만 평에 판교의 9배 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교는 2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신도시 경제를 테크노밸리가 좌우하게 됩니다. 판교역에 가면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들어가 있죠. 현대백화점 전역에는 젊은 인구가 음악에 많습니다. 그 테크노밸리에 있는 억대 연봉자들 지금 와서 썩어보자, 즐기고 보자 이렇게 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출이 많습니다. 광명 테크노밸리에 일자리가 26만 개가 창출됩니다. 그러면 1인당 3명으로 보면 80만 명이 늘어나게 되죠. 광명시 현재는 40만 인구인데 앞으로 2배의 도시가 됩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브릿지 땅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역에는 일대는 9,000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갔고, 또 신도시에는 10,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해당 지역에서 150m, 700m 거리에 이렇게 10,000세대가 들어갑니다. 향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완공이 됩니다. 광명역의 근로자 26만 명, 산업단지 180만 평, 인구가 80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브릿지 땅 10만 평 내지 2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평당 한 5천만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무조건 개발해야 됩니다. 운 좋게 상업지가 배정받게 될 것이고 평당 8천 되겠죠. 6차선 대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판교역 일대 일본식 술집이 있는데 저녁에 살펴보면 서너 시간 동안 만석에 가깝습니다. 꽉 찹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앞으로
수도권은 강남과의 접근성,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광명에서 강남까지 20분 거리, 여의도까지 15분 거리, 서울역까지 25분 거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유럽, 러시아, 중국 관광객들이 대륙간 횡단 철도를 타고 연간 600만 명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업지 수용할 숙박 용지 같은 게 다 필요합니다. 면세점 용지 같은 경우 앞으로 종로, 강남, 판교, 제2의 판교가 될 것입니다. 9번째, 돈 되는 땅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고속도로 전철. 2번째, 일자리,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3번째, 신도시. 4번째, 관광, 대단위 위락단지. 신안산선에 7개의 노선의 환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월판선에는 ITX 청춘열차가 투입되고 현재는 무인데 앞으로 유가 되면, 무에서 유로 바뀌게 되면 땅값은 300%에서 500% 상승하게 됩니다. 내 땅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흥, 광명, 신도시는 상업지가 3%, 1%밖에 없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1%. 26만 개 일자리 생기면서 상업 용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신도시에는 상업 용지가 13%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10번, 개발 계획이 확정된 인근지들이 들어섰을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주거지가 2천만원, 근생이 4천만원, 상업지가 8천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일반 분양이 평당 100만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는 평당 5억 2,700만원에 재건에 매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광명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디자인 클러스터, 방송 미디어 클러스터, 메디컬 클러스터, 신안산선, 월판선, 퍼드러펄 역세권이 조성됩니다. 또 GTX D 노선, 인천 2호선까지 6개의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명 동굴에 17만 평 대규모 산업단지가 5천억이 투자돼서 조성됩니다. 이상으로 제84회차 재테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